지난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세계박람회 특위위원장이신 강봉균 위원장하고 한나라당 김재경 간사, 그리고 저 민주당 간사 서희서 하고 또 조직위원회 홍보본부장하고 한 7분이서 멕시코, 베네수엘라, 과테말라를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세계박람회에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서 주로 세계박람회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또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이 3개국이 공교롭게도 93년도 대전 박람회를 참석치 않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 아이치 박람회, 사라고사 박람회 이런 데는 다 참여를 했거든. 또 내년 상해 박람회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두로 참가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고요. 저희들은 그 어떤 참가를 독려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은, 이분들이 지난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이 중미 국가들이 이 3개국은 특히 우리 한국을 지지하기 위해서 BI에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미 국가들이 대부분 스페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모로코를 지지했습니다. 스페인이. 그래서 스페인이 모로코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서면으로 지지를 해준 것에 제가 지역구원으로서 감사하다는 우선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또 그분들이 참가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지금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1월 달에 초청을 전 세계적으로 다 보냈는데, 지금 현재 엊그저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OECD도 참석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참가를 해오겠다 약속 통보를 해온 나라가 한 5나라 정도가 통보를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가 국토의 최남단에 있다 보니까 아주 접근성이 불리합니다. 여수 같은 중소도시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라고 할 정도죠.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 같은 광역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호텔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도 좀 취약하고, 또 접근성이 불리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서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이 민자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체들이 선뜻 지금 투자를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부채를 내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이런 지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국가적인 관심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에서 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남해안의 썬벨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벨트에 대한 용역을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5월달까지 아마 이명박 정부의 지금 가장 큰 의지 중에 하나가 이 남해안을 제2의 수도권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일단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남에 대한 소외 정책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보다는 우선 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좀 인구가 많고 산업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으로 최근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5+2로 해가지고 전국을 5개의 광역경제권, 그리고 2개의 소광역경제권, 이렇게 해서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눴는데, 만약 그게 적용이 된다면 아시다시피 그게 오면 5개의 광역경제권 중에서 호남은 강주, 전남, 전북을 묶어서 1개의 권역으로 호남권으로 설정한 반면에, 영남은 대구, 경북을 해서 대경권, 부산, 울산, 경남을 해서 동남권, 이래서 영남은 2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적용이 될 경우에는 호남은 모든 것이 1개, 영남은 2개의 사업,
그러다 보니까 두 배의 사업과 두 배의 예산이 투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자된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선도 프로젝트 사업도 호남은 5개, 영남은 10개의 사업을 줬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 호남은 전부 다 실시하고 있는 뭐 엑스포라든지 호남 고속철도라든지 지금 다 설계가 끝나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배정해 준 반면에 영남은 10개의 사업 중에서 7개가 아직 신규로 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은 이런 사업들로 배정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큰 그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제가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선벨트 사업은 남해안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 영남도 포함되고 호남도 포함되기 때문에 남해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전남으로 봐서는 일단 선벨트 사업에 세계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남중권 그리고 목포권, 부산권 여기에 많은 사업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호남 고속철도를 제주까지 연장하는 사업 같은 거 이것은 이번에 선벨트 사업에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서울에서부터 광주로 해서 목포까지 가는 것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만은 목포에서부터 해남을 거쳐서 완도를 거쳐서 제주까지 간다면 이것은 이 호남 고속철도는 경제성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 고속철도에서 선도 프로젝트를 마감할 게 아니라 호남 고속철도의 제주 연장 이렇게 돼야만이 경제성과 효율성이 같이 살아난다. 그래서 호남권에 배정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호남 고속철도를 호남 고속철도 제주 연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뭐 경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선이라는 것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도 아닙니까? 근데 이번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경상도 쪽에 부산에서부터 광양까지는 하겠다 해놓고 광양서 목포까지는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호남 소외입니다. 부산에서도 목포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해안에 인프라가 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양에서부터 목포까지도 경전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보선 같은 데 중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100년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신도 발달이 됐고 또 교통이 발달됐고 도로의 상황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비포장도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로 이렇게 해로로 했습니다. 지금은 육로가 더 좋아져 가지고 오히려 바다 교통이 쇠퇴해지고 육로 교통이 발달되고 고속도로가 발전되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구역을 한 10분만 가면 그냥 인근의 행정구역이 나타나가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경제적 그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구례, 곡성 같은 데는 한 2만 7, 8천의 인구뿐이 안 되고 강원도 양구 같은 데는 16,000명, 군인이 16,000명이고 주민이 16,000명. 그러면서도 교육청, 경찰서 뭐 이게 다 있는 공무원 한 500명씩 있는 이런 데는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10분 가면 경계선이 나오게 되면 그 주민들은 인근 시까지 갔다 오려면 뭐 택시비도 배로 이상 줘야 되고 버스비도 시외버스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떤 경제적 부담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구역 개편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강력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도의 폐지 문제는 도의 폐지는 이제 도가 사실 어떤 경기도는 또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워낙 재정자율도가 낮아가지고 경기도의 한 25분의 1밖에 지방세 수입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사실상의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을 시군에 많이 못 해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도는 시군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뿐이 못합니다. 지금 뭐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자기 어떤 프로젝트를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도를 거쳐서 도에 가서 도지사한테 로비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로 바로 가서 로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어떤 재정적 지원 받는 것은 사실 재정자율도 약해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 구실은 시군 간의 어떤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갔다가 또 시청에 갔다가 군청에 갔다가 그 다음에 도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중앙부청 하는 이 4단계 구조를 한 단계 낮추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시대적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